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데이 1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데이 2 오리엔테이션에서 어떤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 데이 1에서는 우선 아이들한테 무엇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냐. 첫 번째, 새롭게 달라지는 학습관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공터 영어가 더 좋아졌는데? 굉장히 할 게 많아졌는데? 나 이제 어떤 것부터 해야 되지? 더 잘해봐야겠구나. 라는 것에 그런 마음을 좀 담을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한 그 플랫폼들을 채워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동기부여를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1은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공터 영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학습관의 기능에 대한 안내 아주 간단히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강사 선생님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랭귀지 스쿨에서 기능을 보여주고 같이 체험을 유도하는 시간.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마지막에 북클럽 레벨 테스트까지 간단히 마무리하면서 로그인 해보고 북클럽 이제 그 레벨 테스트까지 끝내놓은 상태로 아이들과 학습이 마무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 1 전체 60분에 진행하는 그 오리엔테이션이었다라고 하면 데이 2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의 학습 목적은 이제 저희에게 되게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각각에 대한 기능 설명을 이틀 안에 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센터에서는 지금 진행하는 안내 드리는 형태를 토대로 각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점에 맞춰서 뭐 발표회를 이용해서 진행하셔도 좋고,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할 때 기능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소개는 가장 많이 센터에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담아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2에 진행하는 이제 목적, 그 다음에 어떤 걸 중심으로 설명하는지 간단히 포인트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시연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2는 그 데이 1에서 GT 캠프, 그 다음 GT 아너스 클럽, 그 다음 공TV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라는 안내를 했는데, 사실 학생들이 당장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GT 캠프예요. 그래서 GT 캠프의 메인 랭귀지 스쿨은 바로 데이 1 첫날 아이들과 함께 기능을 숙지시키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하고요. 데이 2에서는 챌린지하고 배틀그라운드 공터 중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공터를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각 센터에서 기존에 이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로 채우고 싶어 하셨던 부분들을 여기에 녹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매핑해가지고 추가 학습으로 이용하셔도 좋고, 이 과정을 토대로 수강료를 발생시키실 수 있을 거고, 지금 현재 특강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그 시점, 그 클래스가 하는 시점에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되는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운영하시면서 많이 활용하시는 플랫폼이 이제 배틀그라운드 공터입니다. 원내에서 아이들 하고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단어 테스트, 그 워드 토너먼트를 진행하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룹별로 아이들 한 클래스 안에서 1등을 뽑아내는 그런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지셔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기능 숙지가 돼야지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데이2는 시작은 GT 캠프 중에 배틀그라운드를 토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디에 방을 개설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개설하는 방법, 그래서 방 개설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방장의 역할, 그 다음에 참여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만큼 차 올라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매일 누가 배틀그라운드에서 1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한번 선생님 방법 알려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그, 조금 더 학습의 동기부여를 주는 시간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러닝 액티비티 과정이 총 2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는 전부 다 게임의 형태로 사실은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그 테스트의 형태가 저희가 실제로 테스트단에다가 넣어놓은 유형입니다. 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언스크램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타이핑 이런 것들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새롭게 세팅된 기능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 2의 오리엔테이션 역시 랭귀지 스쿨 진행하는 과정 그 중에 새롭게 개편된 학습 기능에 대한 안내를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공터서부터 지금 여기 학습관 기능까지의 간단한 소개가 한 20분 정도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총 60분이니까 40분이죠. 40분 중에 30분 동안 학습관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30분 동안에 학습관에 대한 걸 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음한 걸 엑스티켓을 한번 이제 뽑아보고 그리고 과제 안내를 받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크게 60분 수업이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요. 데이 2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실제로 이제 학습의 동기부여를 데이 1에서 받았으니 데이 2에서는 더 열심히 하고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텐데 무엇을 목적으로 할 거냐? 이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한 타임 진행하는 것, CC 하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설명할 때 1번 활용하는 건 배틀그라운드였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설레어 하는데 이제 아무 때나 할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아무 때나 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방 개설해서 연습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걸 토대로 매월 우리 학원은 이렇게 대회를 열 거야. 또는 우리 클래스별로 매월 또는 2주에 한 번씩 배틀그라운드 경쟁을 할 거야. 그래서 무엇을 줄 거야. 이런 동기부여의 요소로 활용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전달하는 시간인 거예요. 배틀그라운드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자 그러면 언제나 내가 1등을 하거나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학습 과정 안에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시간. 그래서 기능의 설명, 주로 이제 추가된 새로운 기능에 대한 설명 중심으로 언어 훈련과 안내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거기에 동기부여를 배틀그라운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타임 하나를 CC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녹음왕을 뽑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제가 시연을 간단히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무엇을 할 거냐면 공터 영어에서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와, 새롭게 달라진 학습관을 보니까 할 게 너무너무 많죠? 맞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 가장 중요한 내가 학습을 하면서 무엇을 더 열심히 하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저께 봤었던 그 플랫폼들 중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왼쪽에 GT캠프 기억나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GT캠프. 자, GT캠프를 클릭하면 여기는 어떤 공간이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는 그 영어를 훈련하는 언어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놀이터? 할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GT캠프를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랭귀지 스쿨 어저께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당근학습 하나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해 줄 거냐면
배틀그라운드 공터를 먼저 얘기해 줄 거예요. 어제 말한 것처럼. 자, 배틀그라운드 공터는 어떤 공간인지 이제 우선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게임 중에 이름이 비슷한 게임이 있죠? 그죠? 자, 그럼 그 게임은 언제 하죠? 맞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컴퓨터로 로그인하면 또는 휴대폰으로 로그인하면 게임에 접속을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게임에 접속하면 누가 있어요? 방을 만들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예요. 영어학원에서 영어 게임을 실시간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맞아요. 공터영어밖에 없죠? 실시간 라이브로 영어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센터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해도 되지만 전국에 있는 공터 친구가 내가 방을 개설했을 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내가 방을 만들었어. 전국 친구들한테 도전장을 받겠어. 라고 해서 그 방에서 내가 1등을 할 거냐? 영어로 게임을 해보겠다. 너무너무 멋있다. 맞지? 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학원은 어디밖에 없어요? 맞아요. 공터 영어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우선 선생님 방법을 오늘 알려줄 거예요. 자, 방법을 알려줄 거야. 자, 하나씩 볼게요. 자, GT 캠프를 클릭하고 나서 배틀그라운드 공터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잘 설명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배틀그라운드 공터에 방을 개설할 때는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방을 개설할 수 있는 공간이 2개. 또는 내가 개설된 방을 들어가서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딱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2가지로 나뉘어지냐? 자, 첫 번째, 모두에게 오픈된 공간. 야, 단계 상관없어. 다 덤벼. 모두 다 들어와. 이런 공간이 free for all 이라는 공간이에요.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공간이 하나 더 열려 있죠? 자, 그 공간은 뭐냐? 나의 단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공간 하나. 그 총 공간이 2개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모든 단계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free for all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단계, 내가 배운 거 안에서 친구들이랑 경쟁하고 싶어요. 나랑 비슷한 단계 친구들하고만 게임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다가 방을 만들면 돼요? 자기 해당 단계에 있는 free for all이 아닌 또 다른 방에다가 방으로 들어가거나 방을 개설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방은 딱 2개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경로는 딱 2가지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의 단계가 포함되어져 있는 공간 하나. 그래서 총 2개예요. 자,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누군가 내가 방을 만들지 않았는데 누군가 방을 개설했다면 여기에 이렇게 방 목록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부터 방을 개설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잘 알겠지만 방을 개설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 네, 맞습니다. 방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을 개설하는 사람은 방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내가 방을 만드는 주인이야. 그러면 방 만들기 버튼을 지금처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 화면처럼 조그맣게 방 만들기 순서가 나와요. 선택할 선택값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잘 알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학습 구분이라는 거는 어떤 유형으로 게임에 참가할 거야? 어떤 유형으로 게임을 세팅할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구분에 있는 5가지 게임 유형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unscramble words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unscramble sentence라는 게 하나 있고, sentence speaking이라는 게 하나 있고, sentence typing이라는 거 있고, word typing이라는 게 있어요. 다 대체로 알 것 같아. sentence speaking은 왠지 영어로 말해야 될 것 같고, sentence typing도 영어로 타이핑 쳐야 될 것 같고,
워드 타이핑도 영어로 타이핑 쳐야 될 것 같은데 언스크램블은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맞아. 이 질문은 선생님 뒤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학습 구분이라는 거는 내가 방을 개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유형으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 유형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난이도는 easy, normal, hard가 있는데 이 3개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 친구를 조금 더 어렵게 해야지 하고 하드를 눌렀어. 근데 그게 나한테도 어려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으로 세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난이도 선택하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맥스 문항이라는 거는 자, 문제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 최대 문항 개수는 몇 개 할래? 이런 질문이에요. 자, 문제 최대 몇 개 만들 거예요? 자, 경쟁을 할 거야. 레이스를 할 건데 5문제 할 건지 10문제 할 건지 15문제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 조금만 해야지. 자, 5문제 풀면 경주가 끝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빨리 끝나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더 빨리 했는지 그 시간차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맥스 문항이라는 건 결국은 5개, 10개, 15개 중에 경주를 몇 개의 문제를 풀어서 마무리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몇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인원수 설정이에요. 자, 게임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게임이면 배틀그라운드 라이브 안 만들었겠죠? 맞아요? 적어도 나를 포함한 누구? 나 말고 상대방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원수는 최소 2명으로 시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몇 명? 2명이 모이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대 인원을 4명까지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방을 개설했다. 그러면 나를 빼고 총 몇 명의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3명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어디다? 인원수 설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 포함해서 1명 더 들어오면 2명, 그 다음에 나 포함해서 2명 더 들어오게 할 거면 3명, 나를 포함해서 3명 더 들어오게 할 거면 4명, 최대 4명까지가 한 그룹으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지금 하나 뭐가 보여요, 아래쪽에? 비밀번호 설정이 보여요. 자,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방을 만들었는데, 내가 방을 만들었어, 지금. 원래는 우리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우리 친구들이랑만 하려고 방을 만들었는데, 개설된 방을 보고, 다른 센터에, 저기 서울에 있는 다른 친구가 갑자기 들어와서 게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친구를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탈퇴 기능, 그러니까 강제 탈퇴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가지 않으면 같이 게임을 해야 되거나 그 방 말고 다른 방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주로 언제 사용하는 거냐?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할 때는 비밀번호라는 걸 서로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번호 설정하지 않아요. 그럼 오픈된 상태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내가 우리 센터의 친구들하고만,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할 거야. 그럼 비밀번호로 공유할 수 있죠. 그래서 비밀번호는 그럴 때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3시 반에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친구들이 같이 있어. 그래서 오늘 게임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얘들아 내가 방 만들게, 내가 방장할게 하고 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걸어줘요?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예를 들면 77777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 방에 비밀번호 7777이야. 그거 하고 들어와. 이렇게 공지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전국에 있는 친구들의 도전을 받을 거야. 그럼 비밀번호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누구나 못 들어오죠.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들어올 건지 우리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친구들 만날 땐 비밀번호 설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에 있는 친구들하고만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번호를 공유하면 우리 센터 알고 있는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방장이 방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방이 보일 거예요.
자, 내가 만들어 놓은 방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방이 만들어진 상태면 이제 무엇이 가능해요?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었다면 입장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뜨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방을 정상적으로 개설하게 되면 내가 만든 방명. 자, 방명 설명을 안 했네요. 방 제목은 무엇이든 상관없이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보는 건데 예를 들면 똥개 바보 멍청이 뭐 이런 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런 거 쓰면 본사에서 전화가 갈 거예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칠 친구들 들어오세요. 이렇게 길게도 안 쳐져요. 자, 뭐 예를 들어 GK003 도전자 모여라.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좋은 방명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아이디어로 예쁘게 방을 만들고 방 제목을 만들고 도전을 받으시면 돼요.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 제목을 만들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L2 그룹 B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 이 방을 만든 사람이 L2 그룹 B라는 방명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명이 뜰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내가 만든 방 이름은 여기에 뜬다. 근데 아래쪽에 뭐라고 나왔냐면 unscramble words라고 나왔죠? 이게 아까 뭐였지? 문제 유형이었죠. 맞아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뜬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앞쪽에는 뭐예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예요. 죄송해요. 아이디예요. 아이디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아이디가 보이겠죠? 세팅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 4명 중에 1명이에요. 라는 거예요. 자, 이 방에는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에요? 총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장을 누르게 돼요. 자, 입장을 누르면 자, 지금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방장이 방을 만든 상태에서 방장이 아닌 게임을 하는 참여자가 들어갈 때의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배틀그라운드를 클릭했더니 여기 방이 하나 있네? 내가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입장을 딱 눌렀어요. 누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방을 만든 사람에게 왕관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방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누가 있어요? 방장의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두 번째로 접속했기 때문에 나의 아이디가 있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열림이라는 거는 2명 더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방을 2명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여기가 닫힘으로 되어져 있어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닫힘이어도 방을 친구들을 더 부르고 싶어. 원래 처음에 2명으로 만들었다가 3명으로 만들고 싶어. 그럴 때는 아래쪽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열림을 클릭하시면 1명 더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자, 지금 중요한 건 자, 이제 다시요. 4명의 게임 참가자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제 그 게임을 참여하러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이 빨간색 여기 원 버튼이 아무 색깔 표시가 안 나. 맞죠? 그런데 내가 게임 준비를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냐? 누르는 순간 초록색 불로 바뀌어요. 초록색 불로 바뀌고 하단에 뭐라고 나왔냐면 게임 준비를 누르면 곧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처음에 나왔었던 거예요. 내가 입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소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방장이 게임 시작을 누르면 게임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게임 준비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4명을 개설했어요. 4명이 더 들어오기로 해서 이제 방을 오픈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 그래서 두 번째 친구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방장 입장에서는 이제 불이 들어온 순간 최소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게임 시작을 누르면 바로 게임이 시작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되셨나요? 최소 인원이 모이면 게임은 사실 바로 시작이 가능하다. 그런데
4명까지 다 들어오고 시작할 거라면 기다리면 되고, 들어온 참여자들은 아래쪽에 무엇을 눌러야 한다? 게임 준비를 눌러야 한다. 그래서 방장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다 들어온 친구들, 이제 게임에 참여하러 들어온 친구들이 모두 다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걸 보지 않고 여기 아이들은 들어왔는데 불이 안 들어왔어. 회색깔이야. 그런데 게임 시작을 눌러버리면 어떤 상황이 돼요? 불 들어온 아이하고 방장하고만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들어왔어. 참여자들은 무엇을 우선 눌러야 한다? 게임 준비라는 걸 눌러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게임 준비를 눌러서 이렇게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100m, 이제 마라톤 100m 경주, 달리기 경주에서 출발선에 딱 섰어요. 자, 그러면 선수들은 이렇게 딱 스탠바이를 하고 뭘 하고 있죠? 집중을 하고 있죠. 귀를 기울이고 있죠. 방아쇠가 당겨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네, 맞아요. 자, 불이 다 들어왔어. 그 얘기인 즉슨 당장은 무엇을 할까요? 게임 시작 버튼을 누를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다른 팀원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스타트가 울려질 거야. 이제 스타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달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불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방장이 게임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장은 여기 아래쪽에 게임 준비라는 말 대신 게임 시작이라는 그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장이 게임 시작을 딱 누르면 여기 채팅창에 게임이 시작됩니다. 3, 2, 1 이렇게 멘트가 나갈 거예요. 그 텍스트를 봐야 돼요. 채팅창을 봐야 돼. 그 방장이 게임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채팅창에서 갑자기 그 내용이 쭉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화면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게임 시작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예요.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라는 것이 실제로 지역마다 친구들이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각 지역에 있는 또는 다른 컴퓨터에서 들어오는 친구들이 동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어레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1분 7초에 자동 시작이라고 나와 있죠? 나 1분 7초 동안 물 마시러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1분 안에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구가 뜨는 순간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이 바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너무 궁금하겠지만 게임은 우리가 내일 해볼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서 지금 컴퓨터를 열어서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배틀그라운드였어요. 재밌겠죠?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했어요. 기대감을 좀 부풀려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부터 노하우 공개를 할 거예요. 이런 배틀그라운드를 학원에서도 또는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또는 언제나 내가 영어를 잘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배틀그라운드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했었던 언스크램블이 뭐예요? 라고 문의 주셨던 바로 그 파트. 이제 어떤 유형인 건지 간단히 소개하고 선생님이 시연으로 보여줄 건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언스크램블은 말 그대로 막 섞여 있는 거를 잘 정리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unscramble word라는 거, unscramble sentence라는 거, 그럼 결국은 단어를 정리해 주거나 문장을 정리해 주는 거겠네요. 맞죠?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unscramble sentence예요. 자, 이거는 문장을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이거 이제 여기서 시작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원어민 선생님이 문장을 들려줘요. 그럼 그걸 듣고 순서대로 it's foggy 하고 누르면 이 버튼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분명히 첫 번째 it를 먼저 누르려고 했는데 손가락에 힘을 잘못 줘가지고 포기에다가 이제 클릭을 했어. 잘못 눌렀어요. 그럴 때는 왼쪽에 있는 리셋을 누르면 위에 올라간 그 블럭들이 다 밑으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경쟁을 하는 거야.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스크램블 유형으로 누가 더 빨리 뛰어가는지 게임해 보는 거예요. 얘도 게임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 게임은 어떤 유형이냐? 자, 이 유형은 지금 예를 들면 원어민 선생님이 소리로 들려줘요. cloudy 이렇게 들려줘요. 또는 여기 스피커 버튼이 있으면 들려주는 거고 안 들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단어를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선 원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그 발화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cloudy 하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녹음을 들어보고 마지막에 발음이 제대로 다 녹음이 됐으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cloudy라는 발음을 녹음했기 때문에 소리로 cloudy가 맞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 들어보고 여기서 어떤 게 cloudy에 해당하는 건지 듣고 그 단어를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다음으로 맞추면 next가 될 거고 틀리면 다시 하라고 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드 선택은 랜덤 유형으로 나올 거예요. 어떨 때는 스피커가 나오고 어떨 때는 단어 뜻이 나오고 어떨 때는 섞여 있기도 하고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발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목소리를 들어서 발화가 그 단어 발음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러면 이 화면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카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다. 근데 스피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다 세 개를 들어보셔라. 그리고 답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unscramble sentence writing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단어 들리는 대로 하나씩 클릭해서 What color is my jacket?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그거를 순서대로 돌다리를 클릭하면 여기 위로 이제 학습이 올라가게 되고요. 틀리게 되면 리셋을 눌러요. 그러면 나는 한 개만 틀렸을지라도 전체 돌다리가 다 내려올 거예요. 이 돌멩이들이. 그래서 다시 빠르게 세팅해줘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학습이 끝나고 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을 마무리했으면 마지막에 Click to see results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창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학습을 잘 마쳤고 이 학습이 틀려서 리트라이를 몇 번 했고 이런 것들이 이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Sentence Speaking Practice. 자, 요거는 뭐냐 하면 자, 이거는 대전 게임이에요. 이제 서로 뭐죠? 컴퓨터하고 우선 싸우는 건데요. 내가 원어민 선생님이 문장 두 번을 읽어줄 거예요. What color is my jacket? 이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 그럼 두 번을 읽어주면 이 마이크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파란색 선이 돌기 시작할 때 녹음을 해야 돼요. 파란 선이 돌기 시작할 때 지금 요 순간에 요 선이 보일 때 그래서 그때 시작하고 이제 녹음을 시작하면 What color is my jacket? 하고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이 끝나면 마이크 여기 절반 이상 넘어왔을 때부터 스탑 기능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를 클릭하면 멈출 거고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평가를 해줘요. excellent라고 뜨거나 또는 뭐 다시 시도하라는 말이 뜨거나 굿이나 great로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근데 그 원어민과 이제 발음이 조금 인토네이션이 안 맞거나 하면은 다시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큰 소리로 녹음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습이 완료되면 클릭 to see resul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자, 이 학습은 뭐냐 하면 그 sentence speaking test라는 공간인데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를 누르면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럼 멀티플레이라는 게 있고 싱글 플레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게임을 하는 건데 멀티면은 뭘까요? 여럿이서 하는 게임일 거고 싱글이면 뭐예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팝업 창에 멀티플레이와 싱글 플레이가 떴을 때는 내가 어떤 걸로 할 건지, 내가 다른 친구들이랑 경쟁하는 게 좀 스트레스야. 내가 여러 명이 있는 거, 여러 명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조마조마해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럼 싱글 플레이 하시면 되고요. 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무조건 내가 이겨볼 거야. 나는 그런 게 더 재밌어. 그럼 멀티플레이를 누르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멀티플레이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나의 아이디 내가 있을 거고요. 옆에 특정 센터 아이들 이름과 아이디가 보일 거예요. 아이디가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공터영어 뭐 대구 어디 센터 여기 아이디 이렇게 보이면 그 친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기록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학습을 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하고 나하고 지금 경쟁 중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예를 들어 얘도 마찬가지로 원어민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I see a rainbow 들었어? 그럼 나는 이제 녹음을 해. I see a rainbow 하고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녹음이 잘 됐으면 평가를 해줄 거예요. 맞으면 이 나의 캐릭터가 콩나물을 하나씩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 캐릭터가 점프해서 저 위까지.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위로 올라가냐. 이게 1등을 또 이제 구분하는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레이는 다른 센터 친구들의 학습 기록과 경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유형으로 예를 들면 sentence writing test. 테스트는 전부 다 이제 그 게임의 형태인 거예요. 누적 기록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워드 타이핑이죠. 여러분들 영어 타이핑 우리가 이제 GK003서부터는 타이핑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핑 빨리 쳐야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들려줄 거예요. I want to play with toys 라고 하면 치면서 I want to play with toys 하고 치고 엔터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콩나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올라갔을 때 내가 1등으로 갔냐, 2등으로 갔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기록도 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엄청 새로운 게임을 많이 눈으로 봤죠? 눈으로. 그 선생님이 지금 하나를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를 한번 해보면 자, 지금 한번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체험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기능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GT 캠프로 가야 되겠죠? 그죠? GT 캠프에서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언스크램블 유형을 해볼 거예요. 언스크램블 유형. 자, 이제 워드 언스크램블 유형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워드 언스크램블은 뭐라고 했죠? 돌다리들을 이렇게 빠르게 건너가는 거라고 했어. 그죠? 자, 해봅시다. You ready? Yes. 자, 한 명을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도 좋고요. rainy, 자, 뭐라고 했지, 얘들아? 맞아요. Ready, good. 맞췄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뛰어왔어. 얘는 누구지? sunny, 뒤에 있는 아이는 얘는 고스트예요. 고스트. 그래서 예전에 이 학습을 했었던 친구의 기록인데요. 그 친구보다 내가 지금 더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와, 또 통과했어. 그래서 넘어갔어. 자, 이번엔 선생님 Snowy.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Snowy. 자, 이거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들리는 대로 따라가면서 블럭을 만들어야 돼요. snowy, 자, snowy. 자,
snowy. Good. 쳤어. 근데 얘가 더 빨리 가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C. 자, 뭐 한다고요? 들리는 대로 따라한다. 네. 네. 조금 더 빨리 해봐야겠다.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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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Today. 와우. 내가 이겼어.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났죠. 클리어가 뜨고 별 3개를 획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 투 리절트를 누르라고 해서 클릭 투 see 리절트를. 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뭐 하기로 했다? 넥스트 눌러도 되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학습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무엇을 해볼 거냐? 워드 블록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요 유형.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지 않았었던 학습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기능 숙지, 기능 소개가 사실은 이 시점에 이제 진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 이 워드블럭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Rainy. GK003 단계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영어, 한글 이 3가지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드블럭스 Rainy. 유형은 이제 상단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단어, 그 다음에 한글 뜻, 이미지 3개를 선택해야지 넥스트로 넘어간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라고 했지? 선생님 못 들었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들어보자. Rainy. rainy, 오케이, rainy, rainy, rainy 무슨 뜻이지? rainy 뭐였지? 비 오는 rainy. Again.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워드 블록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나면 타임 3에 가셔가지고 홈업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죄송해요. 그 CC 누른 상태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스피킹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눌러서 한번 또, 자, 그 GK003에 아까 그 콩나무, 올라갔었던 콩나무 유형이에요. 그래서 클릭해서 아이들한테 그 유형 소개해 주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 훈련관에 있는 유형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릴게요. It's rainy today. 자, 지금 이렇게 버튼이 나왔을 때 It's rainy today. 지금 이렇게 버튼이 나왔을 때 It's rainy today.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올라가는 It's cloudy today. It's cloudy today. It's cloudy today. 자,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It's sunny 됩니다. today. 자, 그럼 이제 저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에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2번을 진행하시는 동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데이 1에서는 상단에 있는 러닝 과정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고요. 기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습 목적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PPT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을 거고, 데이 2에서는 하단에 있는 테스트 유형들. 사실 테스트 유형은 기존에 아예 없던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형들을 아까 보셨던 PPT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주면서 그러한 유형들이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설명한 후에 시연을 하나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시연하면서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녹음할 때 계속 녹음이 이제 이루어져
내가 한국말 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간단한 기능에 대한 건 PPT를 활용해 설명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아이들에게 좀 재밌을 것 같거나 또는 가장 어려울 것 같은 컨텐츠, 그 유형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직접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새롭게 다 세팅된 유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엇을 했었냐? 언스크램블 유형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어떤 유형이 있지? 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세팅된 것 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GK003으로 지금 시연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그럼 GK003 단계를 생각해 보시면 타임 1은 스피킹이 탑재되어져 있을 거고, 타임 2는 리딩이 들어가져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유형을 보여줄 때는 그냥 리딩 영역을 선택해요, 저는. 그리고 나서 검색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버튼이 CC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원, 진도, 곧 시작할 진도에서 마주칠 학습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유형 중에 아래쪽에 무엇이 보여요? 워드블럭스하고 언스크램블 유형이 보이시죠? 근데 라이팅 테스트예요. 타이핑. 맞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먼저 보여주시면 되고, 또는 어차피 타임 1을 해야 되니까 타임 1 기능으로 보여줄래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능을 토대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되, CC에 그 버튼이 가 있었다면 학원 진도에 세팅된 학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HW도 클릭하셔서 유형들 소개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GK003의 타임 1의 홈워크에 테스트의 기본 유형들 하나씩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PPT로 설명하신 후에 하나씩 간단히 보여주면서 기능 숙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되셨을까요? 자, 다시요. 타임 GK003 단계를 토대로 전체적인 학습의 시연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정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 1 CC 검색하셔서 이제 거기에 있는 기능들 다시 한번 보시고, 러닝은 어저께 했을 거기 때문에 데이 1에서 했을 거기 때문에 데이 2의 목적은 테스트, 새로운 유형에 대한 걸 기능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테스트 단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CC에는 테스트 단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홈워크로 버튼을 클릭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하단에 각각의 유형 하나씩이 보인다. 그래서 이 유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가장 좋다. 근데 여기에 23 중에 모든 유형이 다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PPT에서 이제 이런 유형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PT에 담아놓은 내용이 그래서 많이 이제 그 안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들만 지금 데이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연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체험까지 끝났어요. 같이 컴퓨터에 띄워놓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앞쪽에 아이들이 앉아 있고, 그죠? 전자칠판이나 TV에다가 이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자, 우리 학습관 가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서 시연을 한 거잖아요.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기능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간단히 이제 다 아이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진도를 나가야 되죠? 그 다시 PPT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PPT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됐어요. 맞죠? 자, 이제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에 대해 선생님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어저께는 설명으로만 들었죠? 자, CC.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맞나요? 자, 우리 모두 타임 1에 이렇게 깃발이 꽂혀 있어.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타임 1을 클릭해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학습을 하면 된다고 했냐? 맞아요. 보물상자, 마지막 학습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선생님,
마지막 수업은 도대체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오늘의 학원의 진도가, 오늘 학원에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다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마지막에 데일리 테스트 문제가 세팅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인지도 모르게 시험을 볼 거야.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점검하는 이러한 데일리 테스트를 마무리하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리포트가 뜰 거예요. 이 리포트가 나오면 오늘 학원 진도는 모두 다 완료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건 다 끝났구나 하고 CC 학습이 끝났다라는 걸 여기서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X 버튼을 누르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보상을 줄 겁니다. 보석 상자가 팡 터지면서 여기 알파로 점수가 쭈루룩 쌓일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학습할 때 예를 들면 학습이 완료되면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 누르면서 다음 돌다리, 다음 돌다리 이렇게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마무리하다가 이렇게 생긴 시험지까지 나왔어요. 시험을 본 것 같아, 내가. 그러면 그때 X 버튼, 여기 위에 있는 화살표 바로 위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창을 닫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석이 빠라랑 터져서 여기 알파로 점수가 쌓일 거예요. 그러면 뭘 다 한 거예요? 맞아요. 학원에서 나갈 진도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짙은 회색의 집 모양, 이거 어디서 한다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집에서 하는 거예요. 홈워크이에요. 자, 선생님 여기서 퀴즈 낼 거예요. 그러면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어디까지가 숙제의 끝이에요? 자, 숙제도 마찬가지예요. 숙제를 하고 마지막 학습 번호까지 하게 되면 보상을 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상을 받고 깃발이 나오기 전까지 보물상자에서 선물을 받으면 거기까지만 하면 숙제가 끝입니다. 간단하죠? 순서대로 하나씩 이제 학습을 완료하고 한 판 한 판 다 마무리해서 깼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선물을 줘. 여기까지가 해당 학습이 마무리구나. 되셨죠? 그 집 모양을 하나씩 없애주세요. 다 해서. 알겠죠? 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타임 1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다 같이 로그인 하고 이제 로그인 하는 방법 다시 안내해 주셔서 로그인 하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 같은 게 아이들에게 모두 다 떴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 잠깐 선생님 보세요. 여기 모니터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버튼 보이죠? 이 핑크색 버튼은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있는 이 레슨이라는 것도 지금 오늘부터 학습할 그 번호예요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돌다리 번호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도 시작하는 거고 핑크색 돌다리를 눌러도 시작하고 또는 레슨을 눌러도 학습이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보물상자는 얘기하는 거지, 이제. 자, 친구야, 너 지금 하는 것부터 9개만 더 하면 보물상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부터 9개만 더 하면 보물상자 받을 수 있어.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얘까지 해야 되니까 9. 맞죠? 9개 학습하면 보물상자 받을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전체 내비게이션 설명 다 끝났네. 그지? 자,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작할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 어디까지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학원에서 하는 CC까지 하고 보상까지 받아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하고 딱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알람을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알람은 30분 정도로 맞춰주신 상태에서 학생들이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과정들이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온라인 학습하는 과정들을 지켜봐 주시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없는지 중간중간 같이 옆에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룹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진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관리할 때는 훨씬 편하지만 레귤러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마다 이제 학습 단계나 과정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게임 유형들이 다르게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면밀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학년일수록 기능 수치가 조금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번 우리가 인딥 강의실, 온라인 강의실, 미국 학교에 이제 빠져들게 하는 바로 그 인딥 강의실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여겨야 되는 건 쉐도잉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아까 영상 속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이가 그 7살짜리 꼬마 아이거든요. 완벽하게 거기에 몰입해서 그 억양 그대로를 따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동기부여 주시고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할 때는 기능적인 부분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30분 뒤에 알람이 이제 끝나게 되면 그러면 녹음왕을 뽑고 엑스티켓을 확인해서 내보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가 사실은 이 진행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교재 마무리를 못 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교재는 집에서 해오는 숙제로 내주시거나 데이 3에서 교재를 시작하고 다음 학습으로 이어가는 걸 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오리엔테이션 하는 주차에 수업을 좀 예상해 보면 월요일 날은 진도를 못 나갔어요. 그쵸? 이제 뭐 취지라든지 학습관 플랫폼을 설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진도를 못 나갔어. 데이 2에서 CC를 나가게 돼요. 그럼 CC까지 마무리하고 그다음 교재를 할 수 있냐 없냐는 약간 센터마다 그룹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드시 데이 1에 HW는 과제로 내주시면 돼요. 집에서. 자, 그러려면 무엇을 먼저 센터는 체크하셨어야 될까요? 안내문에 학습관 설치에 대한 거, 주소에 대한 안내가 이미 학부모편에 나갔어야지만 홈워크가 집에서 진행이 될 거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첫 주는 홈워크까지 이제 금요일 등원에 맞춰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 달 수업 커리 안에 첫 주 수업이 조금 밀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관리데이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아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 금요일 날 정상 수업으로 진행하고 오늘 두 번째 날 데이 2에는 HW는 과제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 2까지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조금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 원활하지 못했었던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데이 2 촬영한 부분은 이제 곧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센터에서 운영하셔야 되는 요일별 첫 주 스케줄표는 간단히 오리엔테이션 PPT 앞쪽에 넣어서 정리해서 자료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나 플러스 친구나 본부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